오늘부터는 5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강체에 대한 운동학입니다. 5장은 특별히 평면 운동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5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 커버합니다. 참고하세요. Plain Kinematics of Rigid Body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되니까 기말고사 마치면 5장 그리고 6장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의 범위는 3장, 5장, 6장입니다. 4장을 건너뛴 이유는 4장은 파티클, 질점군, 질점들 우리에 대한 동력학인데 그 4장을 강의를 하다 보면 5장이 부실해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5장은 이제 리지드 바디, 즉 강체에 대한 운동학인데 모든 기계 부품이 리지드 바디로 모형화해서 다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4장이 뭐 특별한 내용이 덧붙여진 건 아니고 질점역학, 파티클 다이나믹스에서 그 파티클이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한다는 추가적인 개념이 더 보충된 것이고요. 사실 강체를 살펴보면 강체는 많은 파티클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 재질을 보면 거기에 그 분자들이 있죠. 분자들이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강체는 일종의 그 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4장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오브 파티클로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파티클들이 여럿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 바다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정어리 떼라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한 집단을 이루어 나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겠지만 결국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5장 강체 역학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도 잠깐 설명을 했듯이 강체란 무엇인가? 강체는 여러 파티클이 이루어진 파티클의 조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티클 사이의 거리, 그들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된다. 이런 조건 아래에 있는 여러 파티클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지드 바디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는 이제 이렇게 분자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자 결합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분자의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말하죠. 분자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면 전체 형태가 바뀌겠죠. 이렇게 형태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변형이 되는 것을 deformable body, 변형체라고 합니다. deformable body라고 말하죠. deformable body, 변형체와 대비되는 것이 오늘 배울 rigid body입니다. rigid body. deformable body와 rigid body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변형체, deformable body는 따로 공부하죠. 이게 solid mechanics, 재료 역학 혹은 고체 역학 강의에서 별도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solid mechanics에서 다루죠. 이 동력학에서는 좀 더 이상화된 물체로서 전혀 변형하지 않는 물체. 이제 전혀 실제로는 변형을 하지만 전혀 변형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모든 물체를 강체로 보는 것입니다. 질점 혹은 강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 본 강의의 관점입니다. 먼저 5장은 그 키네마틱스, 운동학을 다루는 것이죠. 운동에 관한 학문인데 평면 운동만 다루겠습니다. 즉 이런 강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강체 운동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있는가? 첫째는 트랜슬레이션, 정확히 말하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죠. 또 하나는 로테이셔널 모션, 약해서 로테이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단위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 하면 이 강체 운동인데 여기에 어떤 그 기준선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선, 내가 잡은 기준선을 살펴보니까 기준선의 자세가 이걸 자세라 그러죠. 이거 각도. 이 자세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더라 이거죠. 자세 변화 없이 움직임. 즉 모든 바디에 있는 모든 라인이 평행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 attitude, 자세 변화 없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 변화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자세 변화가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 자세 변화가 중요합니다. Without attitude. 자, 트랜슬레이션 의미를 분명히 알았죠. 로테이션은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이 아닌 또 다른 운동인데 그건 자세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가 변하는 것이다. 이런 물체가 있고 여기 핍이 있어서 여기 회전 중심이 여기 있어 가지고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만약 내가 여기서 두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자세가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세가 내가 정한 라인이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죠. 자세가 변합니다. 이 자세 변화를 일컬어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야구 선수가 홈런 치고 배트 플립을 하죠. 이렇게 배트 플립을 딱 합니다. 휙 치고 그러면 이 배트가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날아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때 배트의 중심이 이제 이렇게 가지만 자세도 바뀌죠. 자세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어떤 특정점의 변화도 있지만 이게 이제 특정점이 변하는 모습이고 자세도 바뀐다. 이런 자세가 쭉 바뀌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과 자세 변화, 어떤 무게중심의 궤적, 그리고 자세도 변화하면서 무게중심도 움직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을 일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합쳐져 있는 운동이죠. 이를 일컬어 이 운동이라 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를 도는 달이 있죠. 달이 있으면 지구가 뭐 고정됐다고 보고 달은 그러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한 바퀴씩 돌죠. 그럼 이 달을 하나의 강체로 보면요. 달의 운동은 뭘까요? 트랜슬레이션일까요? 순수 로테이션일까요? 아니면 제너럴 모션일까요? 달의 운동은 뭐겠습니까? 배운 대로 적응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달이 형태가 분명히 있어요. 달의 형태가 있는데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달의 뒷부분이고 달의 앞면이라 해봅시다. 사람 얼굴로 비유합시다. 그러면 달의 중심,
무게중심이 궤적은 분명히 이렇게 돌죠. 요 공전 궤도는 달의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거죠. 무게중심의 운동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운동이 존재하죠. 이것은 바로 이 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애티튜드, 자세 변화는 없을까요? 이 달이 이렇게 있는데 자세 변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준선으로 잡으면 맨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달은 특이한 게 뭡니까? 지구를 향해서 늘 바라보죠. 이렇게 달의 정면이 여기라 하면 이게 지구를 향해 이렇게 늘 바라봅니다. 그럼 이쯤 있으면 결국 이 기준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의 앞면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역시 달을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반복하죠.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로테이션, 회전 운동은 애티튜드, 자세 변화라 그러는데 이게 A, B가 처음에 수평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기울어졌죠. 한 45도 기울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기울어졌죠. 그리고 맨 180도 지역에 딱 가게 되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서. 처음 출발할 때 A가 왼쪽에 있었고 B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그 순서가 바뀌었죠. 결국 이 자세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해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반복하고 쭉 변해서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A, B만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면 위치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죠. 결론은 뭡니까? 달은 병진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이 회전 운동도 하는구나. 회전 운동. 달은 회전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달의 움직임은 강체로 봤을 때 이것은 일반 운동이다. 제너럴 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면에 자동차 타이어가 이렇게 있죠. 쭉 차가 이렇게 가면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히 자세 변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게중심이 이런 궤적을 갖죠. 이렇게 직선 형태의 병진 트랜슬레이셔널 운동을 합니다. 또 이 타이어가 이렇게 위치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위치가 자세가 바뀌어요. 회전 로테이션도 해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 운동도 대표적인 일반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체의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반 평면 운동, 강체의 일반 평면 운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걸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좌표계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스페이스 픽스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공간에 고정된 직교 좌표계, XY 좌표계. 여기 보면 좌표계, XY 좌표계 여기 있죠. 여기 방향 벡터가 IJ. 공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무관합니다. 또 하나의 좌표계가 body fixed coordinate, 그러니까 이 물체에 고정된 좌표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B1 비트라고 했습니다. B1 물체 보이죠? 이 강체의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요 A점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돌아요. 회전도 해요. 회전을 어떻게 하냐 하면 기준선에 비쳤을 때 이 물체에 고정된 어떤 기준선, 이게 비완축이 하나의 기준선에 해당하는 거죠. 비완축이 각도 세타로 이렇게 바뀌죠. 분명히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체에 고정된 좌표계 B1, B2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물체의 어떤 특정한 점 A를 그 body fixed coordinate의 그 원점으로 잡고 여기서 P는 이 내에 있는 임의의 점 arbitrary 포인트입니다. P는 arbitrary 포인트예요.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유도하면 모든 점에서의 관계를 다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5점은 그 스페이스 픽스 코디네이트의 오리진, 즉 원점이니까 고정점이고 A와 P는 전부 움직이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임의점 P에서의 절대 위치를 RP, 벡터 RP라고 한다면 A에서의 절대 위치는 RA가 되고요. A에 대한 P의 상대 위치는 RP 오버 A 이렇게 되겠죠. 이런 위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학을 살필 때는 이 임의점 P에서의 우선 위치 관계를 구하고 이제 속도, 가속도 이렇게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치부터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RP는 RA 더하기 RP 오버 A 당연히 이렇게 벡터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여기서 RA 즉 A에 대한 위치는 좌표계가 XY 좌표계 즉 I 벡터, J 벡터로 표현되니까 그때 성분 XA, YA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XA, YA는 A가 만일 움직이는 점이라 한다면 당연히 시간의 함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RP 오버 A를 봅시다. 여기서 A점에 대한 P점의 상대 거리죠. 상대 거리. 자, A도 한 점을 내가 임의로 잡았어요. P도 내가 또 하나 잡았어요. 강체 내에 어떤 점을 잡았어요. 그럼 A에 대한 상대 거리 요 위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물체 고정 좌표계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좌표계로 표현하면 요 상대 거리는 당연히 B1 성분, B2 성분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요게 로1, 요 값이 로1이 되는 거. 여기서까지 로1이고 여기서 크기가 로2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RPA는 로1 B1 플러스 로2 B2.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자, 로1 로2는 타임 인디펜던트다. 왜냐면 상수라는 거죠. 상수. 얘 지금 이거 움직이잖아요. A도 움직이죠. 이렇게. P도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A점과 B점이 다 움직이는데 단 요 상대 위치 벡터 이거에 성분의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로1과 로2는 안 변한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로1과 로2는 안 변한다. 이게 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체라는 리지드 바디, 강체라는 그 정의에 따르면 서로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없으니까 A와 P에 어떤 상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즉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강체 위에 이렇게 앉아서 이 P점을 A라는 지점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P를 관찰을 하면 이 강체에 앉아 있으니까 회전하는 대로 그대로 회전하죠. 그리고 P점을 딱 정해서 바라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P점은 움직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왜? 상대 변형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 로1, 로2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럼 변하는 게 뭡니까? B1, B2가 변하는 거죠. B1, B2. 여기에 방향 벡터, 이 B1 방향 벡터, B2 방향 벡터가 회전에 따라서 바뀌죠. 요게 방향 벡터가 시간의 함수죠. 성분은 정작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강체에 대하여 내가 물체 고정 좌표계로 좌표를 잡았을 때 얻어지는 특별한 지점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다음에 속도로 가겠습니다. 속도는 아까 위치 벡터를 이렇게 절대 시간으로 미분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VP는 앞에 RA에다가 미분하니까 이제 VA가 되고 이게 DT분의 DR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P 오버 A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죠. DT분의 DRP 오버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VA는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이제 RA가 주어졌으니까 하면 여기에 미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미분을 하면 여기 이거 다 미분을 하게 되니까 요거 미분하면 이것이 타임 디펜던트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 되고요. IJ는 고정돼 있으니까 미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1, 로2는 타임 콘스탄트니까 넘어가고 B1, B2에 대해서 시간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A는 이와 같이 되고요. VP 오버 A는 로1은 지나가고 B1에 대한 시간 미분, 로2 지나가고 B2에 대한 시간 미분 했죠.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죠. 요 두 개를 이제 더 구하면 P 오버 A가 완성이 됩니다. 각각을 이제 구해보자. 이 B1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제 정의가 이와 같이 되고, 이때 B1 프라임은 타임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변화된 B1이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B1은 원래 타임 t에서의 위치였죠. B1이 여기 요거요. 요 선. 요게 B1입니다. 델타 t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각도가 델타 세타만큼 더 늘어나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B1 프라임은 위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차이는 요 이제 뭐라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B1, B2, B1, B2 이렇게 돼서 이 차이가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요게 B1 프라임이죠. B1, B1 프라임. 요 방향이 B2니까 방향은 B2고요. 요 길이는 요 빗변이 1이니까 사이각이 델타 세타니까 델타 세타 이렇게 돼서 결국 다시 이거는 오메가로 다시 바뀌죠. 해서 오메가 B2 이렇게 나와요. 같은 이유로 DT분의 DB2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단 이것이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B2 프라임 이쪽이 델타 B2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B1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붙습니다. 정리하면 VP 오버 A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요거 대입하고 또 B2는 마이너스 오메가 B1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이렇게 돼요. 여기서 벡터 오메가는 이게 회전하는 이 각속도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각속도도 벡터로 표시하면 Z 방향이 됩니다. Z 방향. 그래서 이것은 크기는 오메가이고요. 방향 벡터는 K가 됩니다. 이렇게 K. 확인이 바로 되는데 오메가 K 하고 곱하기 로1 B 플러스 로트 B2 자 이렇게 되면 K 크로스 B1은 이게 B2가 되죠. 그리고 오메가 로1 되잖아요. K B2 크로스 하면 이게 마이너스 B1이 돼요. 오메가 결국 이거랑 같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 식이 나와요. 강체의 두 점 A와 P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속도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강체 내의 어떤 점과 강체 내의 임의점 사이에 속도 관계식 VA의 속도를 VA라고 한다면 VP의 속도는 VA의 속도에다가 이 속도를 두 개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런 뜻이죠. 즉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죠. 이 P점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A점의 속도가 이거라 하면 이 VA와 또 여기서 나온 이 속도, 요거 그 두 번째 요 속도를 합한 거와 같다는 거죠. 합한 거.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겠죠. 합한. 이게 이제 VP가 되는 거죠. 두 벡터의 합이죠. 딱 알겠죠? VP는 VA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P 오버 A.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일반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이제 살펴봅시다. 만약에 A점이 고정된 것이다.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면 여기에 피봇이 존재하는 거죠. 피봇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돌겠죠.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도는데 그럼 아까 식에서 VA가 0이니까 그 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 벡터, 요 거리 벡터하고 이 칠판의 수직인 벡터 오메가하고 벡터 외적이다. 벡터 외적. 이것은 이제 도형적으로 이 수식을 도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만약에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가 존재하면 내가 어떤 점, 이 점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회전 중심하고 요 원하는 점 사이를 걷을 때 요 팔의 길이와 그다음에 그게 수직인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고 이때 속도의 크기는 이때 전체 거리가 RQ라고 하면 이 오메가에다가 R 이렇게 된다. 결국 이 어떤 점이든지 요 임의점에서의 그 속도는 항상 수직 방향에 있고요. 그때 크기는 그 것까지의 반경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퓨어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수 회전 운동만 하는 거죠. 이게 순수 회전 운동만 하는 경우예요. 퓨어 트랜슬레이션, 자세 변화 없이 운동하는 거. 강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 변화 없이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풍선들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같은 거, 이런 비행선, 자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게 중심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세 변화는 언제나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움직입니다. 풍선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경우는 만약 이 무게 중심의 속도가 얼마다라고 나면 그 어느 위치, 이 풍선에 있는 내부에 어떤 위치든지 그때 속도도 똑같아요. 무게 중심에서의 속도랑 똑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VP는 일반식 VA에서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P 오버 A였는데 지금 퓨어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0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에 대해서 시간 미분한 거니까 아까 속도 관계식을 그대로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P는 AP 오버 A 이렇게 되는데 AA는 DT분의 DVA고요. 역시 A점의
성분은 저기 공간고정좌표계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성분만 미분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상대 거리는 물체고정좌표계로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AP 오버 A는 당연히 V P 오버 A에다가 시간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데 미분을 해야죠. 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앞에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알파라고 별도로 각 가속도 angular acceleration 정의를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금방 전에서 속도 유도할 때 나왔죠. V 오메가 크로스 R P 오버 A 이렇게 유도했으니까 유도한 거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속도 성분이 A에 대한 절대 가속도와 두 가지 성분이 별도로 더 나와서 가속도 P점의 가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제 와 P점 사이의 가속도의 관계식을 살펴보면 이 식을 그대로 도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P점의 절대 가속도는 A점의 절대 가속도에다가 두 개의 항을 더 더한 거예요. 벡터 항이에요. 여기 보면 이 벡터를 합한 것이 P점에서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P로 하면은 요 가속도를 전부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바로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 항을 말하는 것이고, 요 부분이 세 번째 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A에 대한 가속도는 이제 A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거고, 자, 요 항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현재 이게 8의 길이죠. 상대 위치죠. 그거에 직각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크기는 이때 이 강체의 각가속도가 알파면 여기서까지 거리 r. 그래서 알파 r이 되는 거예요.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요 상대 위치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이게 접선 가속도 비슷한 A를 잠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고정됐다고 봤을 때 이 P점은 원운동을 하죠. 당연히 A를 고정됐다고 보면 당연히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원운동하면 원심 가속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머지 이 항은 원심 가속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원심 가속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일반식으로 다 외적이 더블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가로 안에 있는 오메가와 RP 오버 A 크로스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는 화면에서 솟아오르는 방향이 오메가의 방향이고요. RP 오버 A는 바로 이 방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이렇게 돼요. 뭐가?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 크로스 R P 오버 A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있죠. 이거에다 또 이걸 하니까 오메가는 다시 또 크로스 하니까 결국 다시 아래로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은 R P 오버 A라는 벡터의 반대 방향이다. 이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뭐가? 이 방향이. 이게 레디얼, 이쪽이 레디얼 방향이라면 레디얼 방향에서 원심, 회전 중심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거다. 근데 이게 이 2D일 때는 굳이 이 식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P 오버
이렇게 단순한 식을 써도 됩니다. 요 원심 가속도가 그렇다는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상수로 들어오고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P를 AA 플러스 알파 곱하기 RP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P바 대신 이거 대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일 때, 즉 플랜 모션일 때 그렇다. 이거 두 번 더 적분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공식은 쉽게 이제 이 공식을 여러분이 혹시 안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크로스 B 크로스 C 이것을 A B 닷 B 이건 공식입니다. 더블 크로스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죠. 이 공식에 넣으면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오메가가 되고요. 여기가 RP 오바 A인데 이 오메가하고 RP 오바는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이 항이 없어져요. 그리고 A.B A.B는 오메가와 오메가를 내적하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리고 C는 RP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A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그 피봇이 있을 때의 경우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A의 절대 가속도가 0이니까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때 이 P는 항상 원운동을 하니까 접선 가속도, 법선 가속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이거라고 했죠. 오메가 제곱 R 바 A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 2D일 때, 모션일 때죠. 플레인, 평면 운동, 강체의 평면 운동일 때 그렇다. 트랜슬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속도도 언제나 A의 가속도가 알려지면 임의 위치에 어떤 P점의 가속도도 똑같아요. 이건 이미 제가 1장에서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챕터 1에서 한번 다뤘죠? 이 상을 서머리하면 일반 운동하는 강체의 운동학. 자, 포지션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임의 두 위치, 강체의 임의 다의 속도 관계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 속도 관계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데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고 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오고요.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항이 더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좌표계가 동시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XY 좌표계하고 B1, B2 좌표계가 그대로 사용이 되죠. 만약 이것을 통일하려고 할 경우에 이 X 좌표계로 통일하든지 B1, B2로 통일하든지 그때는 이 방향 벡터 있죠. I나 B1 이거의 관계식으로 통일시키면 돼요. 좌표 변환을 시키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체 운동학, 일반 운동을 다뤘고요.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은 책의 5-1절에서 10절까지를 모두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인스턴트 센터 순간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죠. 순간 중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속도가 이 식이 강체 내의 점 P와 A 사이의 관계인데 VP가 언제나 0이 되는 그러한 점 P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한 점 P가 이 순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면으로 굴러가는 타이어. 미끄러지지 않고 순수하게 굴러가요. 쭉 굴러가는데, 지금 이 타이어를 보면요. 여기 지면과 맞닿죠. 타이어하고 이 지면이 맞닿고, 여기 미끄럼이 없다. 그러면 이 지면의 속도가 0이죠. 그러면 타이어에 속하는 요점, 이걸 뭐 P라고 하면 타이어에 속하는 이 VP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0이죠. 이 지면의 속도와 타이어의 속도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의 속도가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지면 속도와 타이어 속도가 같을 거예요. 지면 속도가 0이니까 얘도 0이야. 그러니까 요 지점 P가 이 전체 강체에서 봤을 때 이게 순간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간 중심. 어떤 구석이 없는 일반 운동에서 내 모든 발표 보니까 그 중에 속도가 0인 지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P라는 지점, 이 땅과 만나는 이 지점이 속도가 항상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P 지점이 순간 중심이라 하고,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순간 중심이 공간상에서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데 당연히 이 순간 중심의 궤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죠. 이게 순간 중심의 궤적인 거예요. 그라운드. 순간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당연히 이 일반식에서 이제 파생된 내용입니다. 순간 중심이란 뭐라고요? 그 지점에서 절대 속도가 0인 이것을 만족하는 그때의 점 P를 일컬어 우리가 순간 중심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족하는 점 P. 자, 오늘은 이상으로 강체의 운동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